네, 안녕하세요. 권익비전에서 보내드리는 추석 특집 우리는 추석이 좋다. 오늘은 청탁금지 선물 세트 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국민권익위의 청탁금지 제독과 3인방을 모셨습니다. 자, 자기소개해 주시죠. 허지은입니다. 남궁수일 주무관입니다. 임재훈 주무관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공무원지 딱 3개월 되는 우리 김은중 PD. 참 궁금한 게 좀 많다고 해요.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뭘 줘도 되는지 받아도 되는지 그런 게 참 궁금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특별 게스트 김은중 PD 모셨습니다. 1일 청탁 금지 청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추석이 되면 그 선물에 대한 시대상이 있다고 해요. 60년대, 70년대에는 계란 꾸러미가 가장 큰 좋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80년도 되면서부터 설탕, 그 다음에 참치 선물 세트, 치약 선물 세트, 그 다음에 뭐 양주, 술 관련해가지고 그런 선물들의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 선물의 변화가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시대적인 기대 심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이 다가오면 다들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자, 우리 임재훈 주무관님, 집에 가면 추석에 가장 기대되는 게 뭘까요? 추석에 휴일이 며칠을 쉬는지가 제일 달려가는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이 많네요. 빨간 날씨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남궁솔 주무관님, 네. 추석 되면 뭐 해요? 주로? 추석 때면 주로 잠을 자거나 이게 음식을 먹기도 하고 네. 특선 영화 많이 봅니다. 너무 건전하신 거 아닐까요? 그때 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친구들도 좀 만나줘야 네네네. 지역에 있는 고향에 계신 그 사장님들도 좀 수익이 좀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허지은 주무관님은 명절 뭐 하세요? 저도 똑같이 자거나 부모님 좀 도와드리고 그러면 음식 할 때 부침개 좀 하시나요? 부침개만 합니다. 자, 오늘 이 민족의 명절 관련해서 청탁금지 관련한 질문들을 좀 모았습니다. 국민권익위에 이때쯤 되면 전화가 좀 많이 온다고 해요. 과연 줘도 되는지 또 주면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속 시원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 청탁금지법의 대상, 이 정확히 저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임재훈 주무관님,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누굴까요? 청탁금지법 대상은 크게 공무원, 공직요원단체 임직원, 그다음에 학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그다음에 언론사 및 언론사 임직원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니더라도 뭐 공공기관에서 위임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뭐 공무수행사인 등도 이제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 소비자원이라든지 또는 뭐 국가에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한국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직요관단체로 지정 고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보조금직을 받는 어떤 단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직요관단체나 어떤 공업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청탁금지법상 적용되습니다. 저는 새롭게 안 내용입니다. 저는 무조건 공무원만 해당되는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공무를 대행하는 민간인들도 적용이 되는 거군요. 자, 그래도 추석인데, 근데 두 번째도 전화가 왔어요. 그래도 추석인데 평소에 자주 업무 때문에 만나고 또 가끔 또 찾아오는 기자님들이 또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선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참 전화가 왔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조금 정에 약하잖아요. 자주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한테 이게 선물을 해도 되는 건지, 남궁솔 주무관님,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관계에서도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뭐 4개월의 목적으로는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환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는 경조사비도 1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또 예외적으로 농수산물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가공식품으로 된 것들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도 좀 헷갈리는데 3, 5, 5, 3, 15,
10만원도 뭐가 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선물 같은 그죠, 경우에는 그죠. 원래 5만 원까지 네. 가능한데 농수산물이나 농축수산물 가공품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 네네.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주방님께서는 앞에 이렇게 뭐가 글씨가 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시죠? 네, 이렇게 뭐 그걸 보고 읽으시는 느낌 들어서. 워낙 질의를 많이 네.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라. 제 친구들 중에 기자들도 있고 또 공무원도 있거든요. 근데 저번에 보니까 친구가 우리 출입처 기자, 우리 부출입하는 기자더라고요. 또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또 저쪽에 뭐 감사원에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도 이거 업무 관계가 없을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생겨서 그럼 이번에 명절 때 이 친구들하고 술을 하다가 진짜 딱 3만 원어치만 먹어야 되는 건지 좀 더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그럴 땐 더치페이를 하시면 됩니다. 더치페이. 아 이거 더치페이? 근데 그럼 만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 없을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이 없다면 얼마까지 상관이 없습니까? 100만 원까지. 100만 원까지? 네. 아주 고급 요리나 고급 술집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약속을 잡을 때 우리 오늘은 직무 없이 만나자라고 하고 만나서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상의 음식을 뭐 같이 먹고 내가 내거나 뭐 친구가 내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직무 없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직무가 있을 수 있어서? 아, 네. 네. 그런 경우라도 이제 그 네. 직무 관련성의 이제 내용을 보고 있는 그 어떤 대법원 판례를 보면 네. 직무 관련성이라는 걸 판단할 때는 어떤 그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의 어떤 네네. 관계, 그다음에 사적인 친분 관계 존재 여부, 네. 뭐 그 제공 시기와 뭐 경위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오늘은 직무 관련 없이 만나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뭐 관계가 계속 있는 상태라면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3, 5, 5잖아요. 이 식사가 3만 원이 기준인데 3만 원의 기준, 5만 원의 기준 그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무직 지금 이제 현재는 사무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관계 부처와도 이제 협의를 하고 어떤 연구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떤 설정이 된 기준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음식물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지훈 중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질문마다 답을 탁 잘하시는데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가장 그 법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임지훈 중원께서는 청탁 금지를 법을 많이 좀 위반하셔서 이렇게 잘 아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알게 되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네. 들어봤는데요. 이제 그 청렴을 하려면 부패했던 사람이 이제 청렴을 할 수 있다. 네, 잠시만요. 경찰을 좀 부르고 얘기하세요. 아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경우는 아니고 네.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셔서 그렇게 답변 드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그런 수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주무관님이 강의도 많이 나가시고요. 또 청탁금지 관련해가지고 기대줘요. 자 그러면 그 또 전화 왔던 것 중에 친구가 이제 공무원인데 인사발령을 받아서 자기와 직무상 관계가 좀 있는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 아까도 물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 모르고 만났거든요. 모르고 만났는데 한참 마시다 보니까 먹고 나서 보니까 저 직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식사를 하다가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하더라면 제 생각엔 각자 내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더치페이 네네. 지갑 안 갖고 왔는데 지금 다음에 만나서 주든지 아니면 계좌이체 해주면 되겠죠? 다음에 만나서 주시는 건 안 되고 지체 없이 주셔야 돼요. 지치 계좌이체 바로 거기서 하셔야 돼요. 거기서 해야 되나요? 자 그리고 사무실에서 직장 내에서 사무실에서 선물을 간단한 선물 같은 경우 줄 수는 있지 않나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경우는 뭐 금액에 상관없이 주셔도 가능합니다. 좋은 상사를 만나면 두 손이 좀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좀 일반적인 경우랑 이제 좀 예외적인 경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일반적인 경우로는 이제 상급자라고 한다면 어떤 뭐 인사평가나 이런 부분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그런 경우라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어떤 선물이 금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외가 인정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를 들면 이제 경조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이게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기를 조절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관님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직 미혼입니다. 네, 저는 결혼했습니다. 네,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생긴 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라는 것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저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이고 제 아내가 일반 민간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다니는 기관하고 제 아내가 다니는 민간회사하고 어떤 업무적 연관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추석 때 이제 민간기업은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 민간기업의 직원이기도 하고 또 공직자의 아내이기도 한데 그럼 이 선물이 이게 청탁금지에 걸릴 것도 같고 안 걸릴 것도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걸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아까 말씀처럼 뭐 애매하면 안 받는 게 나은 건지 받고는 싶은데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무관님의 배우자 분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 있는 모든 직원분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또 그 기업 차원에서 그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선물은 받으셔도 됩니다. 그 선물을 아내가 받아온 걸 제가 뭐 샴푸면 머리를 감거나 제가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 머리가 없다고 머리 안 감지 않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딱 보시길래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트리트먼트 하세요. 트리트먼트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거 여러 가지도 많으실 텐데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는 가장 큰 선물은 뭘까요? 물론 자그마한 봉투도 중요하겠지만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얼굴로 고향에 오는 것을 가장 바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추석이 좋다 청탁금지 선물 세트 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